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 바로 확인하시죠. 자, 대장주에는 비츠로 네스텍, SPG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그린가하, 원익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대장주는 꼬리주였다가 대장주로 치고 오는 종목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비츠로 네스텍, 어제 하반스 파트너 꼬리주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바로 1차 목표가 달성을 해버렸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오늘 22% 이상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꼬리주로 말씀드릴 때 오늘 꼬리주로 말씀드리고 내일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포트에 편입할 겁니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꼬리주는 늘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비츠로 넥스텍, 우주 항공 섹터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일 당시에 유통주식 비중이 16.56%였고요. 15일 보호예수 물량부터 시작을 해서 12개월 보호예수 물량,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호예수 물량을 모두 다 합친 게 9.64%입니다. 상장일이 11월 21일이었으니까요. 내년 11월 20일까지 유통주식 비중이 26.2%입니다. 이 초품절주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거래해야 된다라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엔진의 설계, 그리고 누리호 그 고도화 사업, 그리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이렇게 초품절주에다가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12,000원 말씀을 드렸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다시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추가 매수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기 목표가로 14,000원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내년에 어떤 종목으로 투자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주항공 섹터에서 제가 찝어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스피어 말씀드렸고 두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 넥스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의 남자로 변신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변신은 무죄다 외치고 있는 박지훈 파트너. 변신하는 건 로봇이 잘하잖아요. SPG. 와, 역시나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시원한 상승 흐름, 다시금 상승 흐름 이어질까요? 이 종목을 제가 4만 원대부터 첫 상승 때부터 잡아내서 제 네. 목표가를 10만 원까지를 연이어서 말씀드리면서 또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이틀 전에도 제가 꼬리주로 설명하게 되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들고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이를 내준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락 구간도 살펴드렸고 목표는 10만 원 이상이다를 계속 주에 3번 이상씩 강조를 드린 만큼 시청자분들께 선물 같은 종목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AI에서 실적 확인 그리고 구조 산업으로 이동하고 이 정책까지 붙어준 시점에 정중앙에 있던 종목이 SPG 아니었나 싶습니다. SPG는 로봇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감속기는 로봇에서 힘과 정밀도를 동시에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의 심장이다라는 걸 늘 강조를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SPG는 단순하게 로봇에 대한 기대주가 아니라 이미 실적이 발생하는 돈을 벌고 있는 AI의 행도, 그러니까 로봇의 대장이다라는 건데요. 오늘 시장 CPI가 낮게 나왔지만 수치 왜곡 논란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신에 어제 인사이트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마이크론 실적을 계기로 해서 테마 말고 숫자 있는 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AI 다음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구조가 바로 로봇이고 그 로봇 산업에서 가장 기준점 역할을 하는 종목이 SPG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고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구조 성장의 중심이다. 그리고 완성된 로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말 종목 장세에서 대장 역할이 아직까지도 가능한 포지션이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로봇 심장이 연말의 분위기까지 방향을 제시해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로봇을 말씀드리고 있을 만큼 이 연말 진짜 주식 일부와 함께 하시면서 우주와 로봇 두 가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대 구간을 횡보하더라도 이 구간은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9만 원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새로운 고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주봉상, 월봉상 보게 돼도 신고점의 구간이고요. 지금부터 혹은 다음 주에 트레이딩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8만 원대를 이탈가로 잡고 단기적인 매매에 참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두로 해서 계속 추격 매수보다는요. 뒤따라서 확산되는 종목들을 제가 이어서 꼬리주, 포트주에도 담아왔기 때문에 채널은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자,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꼬리주 그린가하. 요즘 신규 상장주 우리가 인사이트 Q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수급이 상당히 좋으면서 상장 첫날 고점 만든 걸 돌파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린광학이 19%가량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디서 하방을 지지할 건가를 기다렸었는데 여기서 하방을 이제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말라 있었던 이 구간을 지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에 대한 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꼬리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관심 섹터 안에서 꼬리주와 대장주 그리고 포트 편입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섹터는 여전히 우주 항공,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로봇, 원전, 신규 상장주, 2차 전지와 조선, 엔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순환매의 종목들을 선정해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광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천문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300mm급 비구면 천체 망원경을 개발한 바 있고요. 그리고 1.2m급 대구경 경량화 반사경을 제조해서 인도 우주연구기구에다가 납품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와 러시아 등에도 결국엔 이 광학용 렌즈, 우주용 렌즈 공급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나사, 그리고 인도, 러시아, 결국 기초과학이 우수한 기업, 기초과학이 우수한 국가의 실체가 있는 수출에 대한 납품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9일자 뉴스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 X죠. 스피어 X가 촬영한 세계 최초 우주 지도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엔 한국천문연구원과 그린광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든 모습들이 하나하나 실체화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주가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상장주거든요. 신규 상장주는 보호회수 물량과 유통주식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7일 상장을 했고요. 내년 11월 16일까지 1년 동안 유통주식 수가 49%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품절주 대열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광학 1개월 유통주식에 대한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소화가 끝났고 이제 반등에 대한 채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우주하면 첫 번째 스피어, 두 번째 비트로 넥스텍, 세 번째 그린광학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원익홀딩스. 자, SPG 얘기하면서 후속으로 봐야 될 로봇주 소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원익홀딩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였나요? 30% 수익 내면서 익절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고점을 쫓아가는 종목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럼 이 종목이 끝에 피날레를 달리게 되면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이 따라올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방 범위를 체크해드리고자 제가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스맥이라는 종목도 제 공략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주의가 끝나고 경고가 떨어지고 지금 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에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을 반복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 산업에 대한 방향을 조금 짚어드리는 게 좋은 걸까를 늘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좀 반복적으로 보고 또 보는 게 가장 저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을까 해서 오늘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원익그룹은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로봇까지 첨단 제조 밸류 체인을 거의 다 갖춘 그룹입니다. 이 원익홀딩스는 그 사업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구조적 중심축인데요. 오늘처럼 SPG 같은 전통 대장 역할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연결고리는 어디 있느냐? 이 기세의 확산을 궁금해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으로 등장한 종목이 오늘 원익홀딩스, 현대무벡스, 그리고 한나캐스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적인 대장보다는 순환매와 확산 구간에서 탄력이 붙는 구조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 신고점 부근에서 30% 이상 공략에 성공을 했고 로봇과 반도체를 조금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그룹 시너지를 보게 된다면 반도체까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오늘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확신이 다시 붙으면서 이 신고점 흐름의 연속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돈들이 붙은 꼬리주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제가 밀려도 이제는 이전의 저항 가격인 32,000원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고점을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38,500원대까지 새로운 고점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단기 이평선 타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점을 보아서는 내일도 혹은 다음 주에도 SPG 로봇주들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 원익홀딩스도 추가적인 상방을 35,000원, 37,000원 신고점을 도전해주는 모양까지 나와줄 수 있고요. 지금부터 가격은 3만 원대까지 짧게 보실 분들은 3만 원대 단기 이탈 라인 보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발주 우리가 허방석 대표님께서도 우주산업에 대한 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SPG, 원익홀딩스 그리고 스맥이라는 종목도 지금 6,500원대에 저희가 단기로 체크해드렸던 밀림의 구간 가격대 두고 있습니다. 후발주, 후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확산주, 스맥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꼬리주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주에도 정말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핫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송 보시면 스페이스 X 신규 상장 종목들 로봇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남은 연말 동안 과연 어떤 테마가 승자가 될까 두 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테마를 골랐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페이스X,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 근데 요 부분에서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을까 궁금합니다. 종목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그린가하,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그리고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SPG. 일단 두 종목은 대장주에서 좀 확인을 했던 종목들인데 역시나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허반스 파트너 일단 두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로봇에서도 돈을 버는 로봇이 있고 그렇지 못한 로봇 기업도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가 필요하듯이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 횟수가 최초 발사와 2025년도를 비교하자면 거의 100배 가까운 수준의 발사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스페이스X를 발사할 때마다 돈을 버는 기업은 어디일까? 오늘도 추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는 스페이스X의 탑티어 공급사, 결국엔 스피어죠. 스피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스페이스X 쪽 향 매출 비중과 수익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 스피어다라는 부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중기관점에서 우주항공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새벽 3시 45분에 한빛나노 국내 첫 민간 발사체에 대한 발사가 브라질에서 있습니다. 민간 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무언가를 추진한다. 결국엔 상업성이거든요. 이것을 발사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의 존속이 가능하고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서 민간 발사체를 우리나라가 발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R&D 연구개발을 넘어서서 무언가 상업화의 첫 발을 내딛는 시점입니다. 로봇은 이미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한참 전에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주항공은 이제 막 상업화의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중기관점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일은 화성에 무언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제국을 하나 건설하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는 우주선에다가 로봇을 태워서 화성에 무언가를
건축해라, 건설을 해라. 어허. 너네가 모든 것들을 땅을 일구고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나중에 거기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로봇이 무중력 상태와 방사능이 많은 우주에 내려서 인간은 우주복을 입고 무언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지만 로봇은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극한의 추위와 그리고 방사능이 아주 강한 고농도의 방사능이 있는 그곳에서 로봇이 작동을 하려면 결국엔 로봇의 피부라고 하는 외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특히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이나 뭔가 융합된 금속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실적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우주항공은 이제 상업화의 단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뿐 갈 길이 아주 구만리다.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옥석을 가려놓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6개월뿐만 아니라 남은 6거래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텐베거 같은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우주도 이야기했지만 우주에 먼저 갈 것은 로봇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 SPG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채팅방 보면 SPG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수합금, 그다음에 또 로봇의 소재 이야기 네. 나왔잖아요. 한라캐스트, 한국 PIM 등등 다양하게 혁신적인 로봇들을 많이 추천해 드렸던 만큼 네. 이런 로봇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종목 대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우주랑 이 로봇이 너무 혁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또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먹거리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 로봇, 제가 SPG에서 로봇 감속기, 로봇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이 다양한 종류의 로봇도 중요하지만 그 로봇의 심장 역할을 하는 SPG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명확하게 방향을 그려준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오늘 로봇의 대장 역할을 하던 SPG가 움직여준 만큼 다음 주에는 로봇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던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스페이스 X도 물론 함께 무조건 또 보셔야 될 테마입니다.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한 차례 강한 기대가 지금 시작에 반응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연속성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즉 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쭉 가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하고 반복되는 만큼 쉬어가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요. 신규 상장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이 신규 상장주들은 연말 특성상 외국인과 기관 참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기이기도 하고 유통 물량을 부담 중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로봇은요, 연말 연초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고 AI에서 자동화, 그리고 또 자동화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테마입니다. 대형 이벤트가 오늘 소진이 된 후에도 가장 오래 남는 산업이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연말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볼 수 있는 테마가 로봇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로봇주들 중소형 종목들 순환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흐름,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대형 종목들의 순환매,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을 드려왔던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감속기라든지 부품에 대한 종목들도 좋지만 연말 연초에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등등 신고점에 아직도 도전하고 있는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셔도 좋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어떻게 보면 스피어도 좋고 오늘도 그렇지만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였는데 자, 두 종목 중에 핵심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실적에 대한 우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네. 오늘도 공시가 나왔고 1조 5천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해놓은 스피어 부분은 눈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두 번째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두 가지의 선결이 된 종목 중 하나가 스피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모멘텀들의 가장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모멘텀이 얼마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올까에서는 무언가 확인된 그리고 숫자로 찍히는 증명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하니까요. 밀렸을 때 다시 사고 올라갔을 때 추격하기보다는 아래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순환매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은 순환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어가 내려왔을 땐 스피어를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나노팀을 사고 비츠로 넥스텍, 뭐 그린광학, 뭐 여러 개들 여러분들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오늘 다시 코스닥 활성화 본격적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관련된 슈팅들이 좀 나온 하루, 전략 잡을 때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지켜보자. 박지훈 파트너는 명확한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목 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허반석 파트너는 IT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박지훈 파트너는 오늘 SPG로 뽕을 뽑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SPG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도록 할 텐데 SPG 관련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주와 로봇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 한라캐스트나 한국 PIM 등등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일단 코스닥 활성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로봇주였거든요. 그중에서도 SPG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로봇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이 확인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돈이 되는 로봇주들을 보셔야 된다. 뭐 휴림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정말 뭐 TXR 로보틱스, 뭐 제닉스 로보틱스, 그다음 뭐 현대 무벡스 등등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심야토크에서 로봇주를 한번 추려보니까 30종목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30종목을 모두 다 저희가 매매를 할 수는 없으니 그 시장 분위기와 맞게끔 우리가 그날에 집중받는 종목이 무엇인지 회전초밥 골라 먹듯이 우리가 잘 골라 먹을 수 있어야겠죠. 일단 저는 키워드를요. 실적과 산업 대표성 그리고 유동성 이 세 가지가 얽힌 조합을 뽑아보았습니다. 연기금은 우선 단기 테마주나 이야기 있는 종목 이외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적이 확인되는 구조 그리고 또 산업 내 대표성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 대금 이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즉 코스닥 대형주 같은 중소형주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수급 전망을 보게 되면 연말에 단기로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었고 배당락 전후로는 대형주가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종목 장세, 테마 장세로 지속이 될 수 있고 가벼운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도 명확한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봇 테마를 계속 이야기하려고 오늘 들고 왔고요. 중기 연초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대형주가 재평가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재진입할 구조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실적과 밸류 중심의 재평가 구간이 나와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메모리 사이클은 이미 바닥을 통과했고 AI 인프라의 핵심 축이 자리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주들 뭐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오토 에버, HL 만도 등등 커다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는 로봇이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로봇 뭐 관련해서 박지훈 대표의 로봇이 나오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름이 생겼어요. 어떤 이름이요? SPG윤, S2G윤, S2W도 날라갔잖아요. 관련해서 막 끝에 윤을 붙여가지고 로봇 별명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허반석 파트너는 삼행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허반석의 명확하고 정확한 저위험 구간, 반등 신호 주는 걸 제대로 못 먹고 속상해서 못 살겠네라고 삼행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속상해서 못 사시는 분들에게 IT캠 저위험 구간 지금 괜찮을까요? 자리?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거든요. 네. 오늘 이제 IT캠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결국엔 신규 상장주 안에서 자리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온 종목 중에서 IT캠은 내년 2월 7일까지 유통 주식 비중이 32.28%입니다. 이만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단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면 품절주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50% 미만은 품절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보다 더 적으면 초품절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엔 32.28%만 가지고 내년 2월 7일까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점이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캠 차트 보시죠.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요.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60일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이 60일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던 오늘 장이거든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 바닥을 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 차례는 상승에 대한 전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60일선에 대한 지지 흐름들을 잘 보시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출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IT캠을 가지고 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마운자료가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SK바이오팜 등 이쪽으로의 의약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1순위 기업이 바로 IT캠이고, 새로운 신규 공장 라인을 건설을 해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미 무엇을 할지는 확정되어 있다라고 IR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CDMO 원료의약품 공급과 실적, 안정성, 실체를 가지고 있고 품절주의 면을 띄고 있는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여기서 반등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시다가 반등 나올 때 같이 진입하셔도 좋을 법하다라고 제약바이오에서 IT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T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지윤 파트너 삼행시도라고 했는데 적어주진 않아서, 예.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박. 대박이 터졌어요. 지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유처럼 좋은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삼행시를 갑자기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보너스 배당주 막차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분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을까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현대엘리베이터, 신영증권 가지고 오셨고요. 박지윤 파트너는 KB금융을 들고 오셨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종목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박이라고 외쳐졌는데 제가 먼저 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엘리베이터 이 종목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늘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배당주는 대략 한 3, 4주 전에 연말을 준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1월 12일 수요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 현대엘리베이터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12일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죠. 추세선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마다 반등이 나오고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이 11월 12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반등이 나오고 추세 상단까지 반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결국엔 8%를 줄 거냐 10%를 줄 거냐 배당에 대한 이익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미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당 투자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배당 투자는 미리 좀 살펴보는 사람들의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 신영증권하고 그리고 대신증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사주 비율이 높은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쪽에서 살펴보신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 진행될 때에 자사주가 높은 비율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점들 보셔서 신영증권과 대신증권이 선호주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윤 파트너는 KB금융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배당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KB금융 가장 또 기본적인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배당주에 대한 탑픽 종목을 고를 때 KB금융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당히 또 주가 흐름이 좋았었고 저희가 다시 관심 가져도 좋을 위치에 있습니다. 이 종목 딱 보니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것 같은데 허 대표님 맞나요? KB금융 네, 차트상 KB금융 저위험과 60일선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걸린 것 같은데 예, 종목이 좋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느낌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KB금융은 은행주 중에 배당 안정성이 또 탑픽이고 자본 음. 비율도 최상위인 종목입니다.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기대까지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또는 동결 구간에서도 실적 방어력이 가장 뛰어난 방어주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차 배당주는 은행주, 그중에서도 KB금융을 가지고 왔고요. 기본적으로 매수 시점은 12월 26일 배당 기준일 전까지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에 대한 전략은 전고점 부근이 13만 원, 14만 원대 보시면서 전날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가격대 1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재매수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주는 길게 끌고 가는 신념 투자가 아니라 정해진 구간에 먹고 나오는 전략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짜 주식 일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